그래서 지금 여기 2차 부등식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풀듯이 푸는 거지. 인수분해 해. 2, 1. 그럼 x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문자 쪽이 작으니까 이제 사이 범위로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야. 첫 번째 식의 답이니까 킵해놓고 자면 안 돼. 졸리면 옷을 벗어. 알겠지? 두 번째, 얘 이쪽으로 이항하자. 오른쪽으로 데리고 오면 x제곱에 얘 데리고 오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x를 쳐다보겠지. 이렇게. 그래서 문자 쪽이 크니까 큰 것보단 크고요. 작은 것보단 작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두 번째 답이야.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동시 만족해야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 첫 번째 답 쓰시고요. 마이너스 1에서 2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가 1이 있을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해야 되고 지붕 높이 다르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마이너스 2 여기 있다 얘들아.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겹치는 게 없죠. 동시 만족하는 건 지붕이 두 개인 게 답이야. 지붕이 두 개인 거 여기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 1의 등호 있고 2의 등호 없어요. 이게 최종 이 문제의 답이 되겠지. 두 번 푸는 거죠, 두 번. 그런데 2번처럼 이제 절대값이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런 개념인데, 절대값 x가 8보다 작다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라서 잠깐 요거 먼저 해볼게. 절대값 x와 x제곱 두 개 해보자. 이게 지금 뭐냐면 문자가 여기밖에 없잖아, x. 그지? 근데 절대값이 8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 8로 나올 수 있는 게 풀마 8이야. 그러면 절대값이 8로 나오는 걸 왜 찾냐? 얘 똑같이 우리가 부등식의 해 찾을 때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처럼 찾잖아. 이게 는0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두 개를 만들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는 8이라고 생각하고 x값 두 개를 만들어낸 다음 문자 쪽이 작으면 사이 범위로 쓰는 겁니다. 방정식의 해 구하듯이. 요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지. 문자가 이쪽 왼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인수분해고 그런 게 아니라 방정식처럼 x제곱은 16이 되는 애를 먼저 찾고 풀마 4 먼저 해를 찾고 문자 쪽이 작네? 사이 범위로 쓰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 방정식처럼 푸는 거라고 다 부등식은. 그래서 문자 쪽이 작으면 사이 범위로 방정식의 해를 쓰는 거고, 방정식으로 찾아서 문자 쪽이 크면 큰 것보다로 쓰겠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 풀어야 되는 2번이 안에 2차식만 들어있을 뿐이야. 안에 2차식일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방정식 풀듯이 풀 건데 얘가 8이 되는 게 누구냐는 거지. 풀마 8이잖아. 풀마 8. 맞죠? 풀마 8. 그러니까 요 안에가 지금 여러 명인 걸 생각하지 말고 x라고 생각하시면 아까랑 똑같다는 거지. 얘가 8이야. 그럼 풀마 8이니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문자 쪽이 작으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로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갔어? 내가 지금 여기서 생략한 건 뭐냐? 사실 얘를 치환하면 되지. x제곱 플러스 6x 빼기 8을 a로 치환하자. 그러면 절대값 a가 8보다 작은 범위니 절대값 a가 8이 되는 건 풀마 8이니까 풀마 8 꺼내시고 문자 쪽이 작으니까 사이 범위로 쓴 다음 다시 a에다 채워 넣은 거랑 다를 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하는 거야. 절대값이 8로 나오는 게 풀마 8인데 문자 쪽이 작으면 사이 범위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면 된다. 그럼 얘는 부등식이 연달아 식이 두 개 있는 거잖아. 하나, 둘, 1번식입니다. 1번식. 연달아 얘가 2번식이 된댔다. 그래서 식을 두 개로 놓고 푸는 거야. 첫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6x 빼기 8이 얘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한번 푸는 거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얘가 8보다 작을 때의 식 x제곱 플러스 6x 빼기 8이 8보다 작을 때의 식. 두 개 연립해서 풀어야겠죠. 연립은 동시 만족하는 범위야. 그러면 이거 풀면 8 되고 갑니다. 없어지겠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가 남는데 인수분해 안 해도 알 수 있죠. x가 0 또는 누구 나와? 마이너스 6. 0 또는 마이너스 6인데 문자 쪽이 크니까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라고 쓰면 이게 1번의 답이야. 킵해놓고. 두 번째 8 데리고 와. 그럼 x제곱 플러스 6x 쪽으로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8이 16 되잖아. 그러면 사이 범위로 쓰겠지. 마이너스 8에서 x는 2 사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니까 킵해놓으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동시 만족. 지붕이 두 개여야 돼. 지붕이 두 개.
첫 번째,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단 크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8부터 어디 사이래? 2 사이래. 그럼 여기 지붕 높게. 그럼 여기가 겹치죠. 지붕이 두 개인 게. 그러니까 답을 쓸 때 두 개 다 써야 되니까 또는으로 쓴다. 마이너스 8에서 x는 마이너스 6 사이 하나. 이거 하나. 또는이 더한다는 뜻이야. 또는이. 그 다음 0에서 2 사이 하나. 0에서 2 사이 하나. 이게 최종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지. 밑에 거 하나 해보자. 밑에 거. 연립부등식.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응용이 되겠지. 야, 그냥 그런 문제 내면 너 누구나 다 풀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줄 때 이렇게 미지수를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지붕이 두 개인 애를 찾아냈더니 답이 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이게 지금 등호가 없거든? 등호가 없어서 얘 답은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 등호 있죠? 등호가 있는 얘 답은 여기서 나온 거야. 겹친 게. 뭐 그런 거 정도가 힌트죠. 그럼 그런 걸로 푸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푸냐면 한 근이 나온 거잖아. 방정식의 해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 5를 여기다 넣어서 0이 되는 걸로 K를 찾기도 하지, 애들은. 우린 그렇게 찾지 않고요. 우리는 유식하게 찾아야지.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이 근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식 제가 인수분해할게요. 428 마이너스 붙이면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가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 손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곱해서 5K가 되는 거 5하고 K지. 두 개 곱하면 5K가 돼. 두 개 더하면 얘 되죠. 부호가 다르니까 둘 다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근이 하나가 5고 하나가 K인 걸 알았어. 그런데 문자 쪽이 작대. 그럼 문자 쪽이 작으면 4입범이거든요. 근데 5가 여긴지는 몰라. K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지? 그런데 얘가 그래서 힌트인 거야. 얘가 그래서 힌트인데 이쪽 방향 보세요. 5가 어떻게 돼 있어? 5가 x가 작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거 5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지. 힌트가 다 힌트지. 등호가 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이쪽인 게 확실한 거야. 이렇게 힌트를 얻는 거지, 해를 줘서. 그래서 그 K의 범위를 이제 구하는데 잘 봐. 1번식과 2번식을 만족하는 답이 얘가 되게끔 K의 범위를 정할 겁니다. 첫 번째 그림 체크하시면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가 얘 해였으니까 1번 답 체크했고요. 2번 답은 얘 때문에 5의 위치를 알아서 이렇게 K부터 5까지 5를 체크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K를 내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동시 만족하는 범위가 얘만 나와야 되는 거야. 동시 만족하는 건 뭐야? 지붕이 두 개인 게 얘만 딱 나와야지 답이 이거지.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K는 어디 있는 게 제일 좋냐? 일단 네. 잘 봐. 얘 색칠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일단 여기에 오면 당연히 좋지. 여기면 그냥 개꿀이죠. 여기 오면 좋지. 여기 와서 K를 해도 되는 거 먼저 안전빵으로 먼저 넣으시고요. 이보다 크면 되겠네. 그런데 같아도 되냐를 확인해야 돼. 등호가 제일 중요해. 같아도 되는 이유 얘기해 줄게. 같아도 됩니다. 왜 같아도 돼요? 만약에 K가 등호를 붙일 수 있다는 건 뭐야? 만약에 K가 2로 와서 색칠을 했다면 하나는 색칠이 안 돼 있고 얘는 색칠을 하니까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는 비었잖아. 얘는 색칠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로 와도 K가 2랑 같은 자리로 와도 어차피 여긴 교집합이 없어요. 이해 갔어? 나경? 이해 갔어? 끄덕여. 이해 갔어? 이렇게 끄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K가 2보다 크면 돼. 그러면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럼 K가 2보다 크면 6이어도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한을 줘야지. K 4 뭐야? 4? 4보다 작은 쪽이 좋지. 작은 쪽이 좋지. 같아도 되나를 생각해 이제부터. 그럼 4여도 돼? 나경? K가 4자리로 와도 돼? 돼. 그래도 여기 겹치는 거 없죠? 그러니까 답에 겹치는 거 없잖아. 이해 갔어? 그럼 걔 4여도 되지. 이해가? 이렇게 상한을 정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만족하기 위한 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적당하게 푸는 거냐면 설명하려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풀죠. 이런 거 뭐 흔한 중학교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항상 그림은 안전하게 그냥 폭삭 겹치는 게 거기밖에 없으면 거기밖에 없게 그냥 대충 그려. 여기 5, 여기 K 그 다음에 당연히 2하고 4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붙을 수 있나 없나, 등호 붙을 수 있나 없나만 체크하셔서 답 그냥 쓰시면 된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설명하려고 한 거다. 뭔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90 밑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보세요. 90 다시. 이게 지금 이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2차 방정식은 0이고 또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둘 다 모두 근이 없어야 된대. 허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이 첫 번째 식도 허근을 가져야 되고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짝수공식 쓸 겁니다. 두 번째 식도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야. 동시 만족해야 되겠죠? 그림 그려서 지붕 두 개인 게 답이란 얘기야. 얘는 짝수공식 쓰자. 얘가 B-죠. B- 제곱 마이너스 A, C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허근입니다. 근이 없어야 된댔어.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K는 1, 4, 2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 식도 허근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얘는 짝수가 아니라서 그냥 B제곱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서 허근 6, 22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야. 두 번째 식이야. 동시 만족해야 되니까 그림 그려서서 지붕이 두 개인 거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3에서 1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래요. 그럼 지붕이 두 개인 건 6이잖아요. 6이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 1 이해갔죠? 그냥 뭐 그런 거지. 이건 안 어렵죠? 그 밑에 거 하네. 92-1 최고차폐 개수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되게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근을 가질 때네. 근데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가 2차 방정식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이게 개중요해. 2차 방정식이라고 언급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 답이 달라져.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뭘 체크해야 돼? 얘는 0이 아닌 걸 체크해야 되고 이 말이 없으면 K는 0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 같은 것도 다 따져야 된다는 거지. 아, 2차 방정식이니까 K는 0이 아니구나가 이제 전제 조건이야. 동시에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건 뭐다? 실근이죠,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커도 실수, 같아도 실수니까 이게 실근입니다. 이게 실수인 근이죠. 허근의 반대가 실근이야. 허근의 반대가 실근. 그래서 실근 조건한다.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겁니다. 마이너스 4AC 하면 4K제곱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가로 풀면 K제곱에 6K에 플러스 9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음수잖아요. 알지? 날리는 거. 마이너스 3K제곱 아예 안 쓸 건데 원래. 이게 대구가 되지. 니네 다 알아듣잖아. 니네들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3K제곱 절로 보내. 3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9까지 보내고 3으로 또 나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뒤집었지. 그랬지? 3에 쇽쇽.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야? 3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하나가 아닌 게 선생님 이렇게 쓰면 되세요? K가 0이 아닌데 K는 이런 범위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안 돼. 틀려. 자꾸 애들이 안 되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거 이라고 안 쓰면 틀려요? 틀리죠? 계산이 덜 된 거니까. 약분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도 틀리는 거고 이런 것도 틀리는 거야. 이런 것도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계산이 덜 된 거야. 여기서 0을 빼셔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 0을 빼는 방법은 마이너스 1에서 3인데 요 범위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여기 안에 확실하게 0이 들어있으니까 얘를 날려줘야죠.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에 뜯어서 써야 되는 거 범위를. 얘는 없는 거야 0이. 이거 마이너스 1에서 K는 0 또는 0에서 K는 3 요렇게 0을 뜯어서 날린 거지. 요렇게 쓰셔야지 답이다.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해서 쓰시면 수가 모든 단원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단원에서 이차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한 번 배우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외울 게 많은 건데 외울 게 많고 이게 그 문제였어 하는 게 많아. 근데 이제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이게 그 문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수학이 어렵잖아요. 첫 번째 배우는 게 근의 부호에 대한 건데 약간 저번에 얘기했나? 방탈출 같은 건데 수학은 희한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힌트를 딱 던져주면 얘딱 던지면 그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왜 줬지? 이거면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재료 하나를 던지면 요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생각해서 생각한 것들에 동시 만족하는 결론을 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이 진짜 막연히 던지는데 그 막연한 것들을 갖고 주섬주섬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겠네 생각한 다음 그거에 모두 다 만족하는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야. 첫 번째가 근해, 보호에 대한 힌트를 던질 때 문제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힌트를 던져요. 그게 바로 부호입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 이런 게 근에 대한 힌트야.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렇게 힌트를 던지잖아? 그럼 우리가 이 힌트를 가지고 나름 생각해서 아 그래?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이런 거 되겠네? 저런 거 되겠네? 요런 거 되겠네? 생각해서 그거를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뭔가의 결론을 던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호에 대한 얘기가 문제에 언급이 돼 있다면 아무 조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두근이 모두 양수야? 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일단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은 근이 두 개란 얘기인데 그게 같은 두 개인지 다른 두 개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면 같은 두 개일 수도 있고 다른 두 개일 수도 있는 요 실근 조건 따지셔야 되고요. 그냥 부호만 던진 거야. 문제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따져야 되는 거야. 아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따져야겠네. 그 다음에 두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빠질 수 없다. 그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근데 얘도 양수 얘도 양수면 더한 건 뭐겠다? 양수겠다 결론 낼 수 있잖아요.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곱한 것도 뭐겠다? 양수겠다.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이 세 개를 자발적으로 따져서 세 개에 동시 만족하는 범위를 답으로 씁니다. 지붕이 세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세 개 동시 만족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두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 두근이 중근일 수도 있지. 얘도 음수 얘도 음수네. 그럼 더한 건 음수겠군. 얘도 음수 얘도 음수네. 그럼 곱한 건 양수겠군. 요 세 개를 동시 만족하는 즉 지붕이 세 개인 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고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러잖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따질 때 제일 적은데도 제일 많이 나와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러잖아.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두 개가 확실하지. 중근일 수가 없어. 다른 부호니까. 그러면 얘는 첫 번째로 따질 건 등호가 빠져야 돼요. 등호가 빠져야 되고 얘가 하나는 양수일 테고 하나는 음수일 텐데 맞아? 더했을 때 숫자가 누가 크냐에 따라서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음수가 나오기도 하지. 부호를 알아볼라. 모르지. 수학은 모르는 건 따지지 않아요. 불확실한 건 따지지 않아. 그럼 두 번째가 없어진 거야. 그럼 곱하는 건 뭐가 되겠어? 음수. 이렇게 두 개만 따지는데 그 와중에 요거 잠깐 다시 데리고 와서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를 따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상 a분의 c자리입니다. a분의 c자리예요. 그게 0보다 작은 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자. 잘 봐. 두근의 곱이 음수면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두 개 곱하면 음수겠네? 그럼 두 개 곱한 게 뭐라고요? 음수겠네? 그럼 여기 앞에 음수와 음수가 겹쳐서 뭐가 돼? 플러스가 돼. 그럼 얘 플러스네. 그럼 여기 당연히 뭐보다 크겠네? 0보다.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 다시 얘기한다? 지금 원래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보니까 얘 자체가 a분의 c가 음수라는 것 자체가 두 개가 서로 다른 부호야. 서로 다른 부호면 곱하면 음수밖에 못 나와. 음수와 음수가 겹해서 플러스야. 근데 b제곱이라는 애는 늘 0보다 크거나 같거든. 0이 될 수도 있어 제곱은. 근데 뒤에다 누군가를 더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0이 될 수가 없고 0보다 커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에 이 얘기지. 이게 된다는 것은 저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면 저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건 저게 되니까 얘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만 따져도 충분하다. 이해 갔어? 그래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땐 요거 하나만 따져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땐 요거 하나만 따져. 근데 시험에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겠냐? 얘네는 3개나 따지는데 얘는 1개밖에 안 따져.
따져. 근데 왜 많이 나오냐? 옵션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옵션이 붙을 수가 있는데 어떤 옵션이 붙냐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주는 거지. 양근의 절대값이 즉 양근의 절대값은 뭐야? 양수라고 나오네. 숫자의 크기가 음근의 절대값보다 음수의 절대값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에 대한 옵션이 나와.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옵션이 뜨는 거지. 그럼 이런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런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옵션이 문제에 같이 나온 거야? 아, 그래? 그럼 양근, 음근이 있을 때 절대값이 누가 크다고? 양근의 절대값이 크니까 더하면 뭐 나오겠네? 양수 나오겠네. 두 개의 동시만족하는 범위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같다라고 나오잖아? 양근의 절대값이랑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나오면 더한 건 뭐가 되는 거야, 나경아?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답이 그냥 하나로 나오는 거야. 알지? 하나. 동시, 얘 부등식, 얘 방정식. 폭삭 들어가겠지? 이런 옵션들이 붙어서 이 옵션을 붙일 수 있는 세 번째 경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런 문제들이 그냥 불시에 이게 어느 단원일지 몰라. 모든 단원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단원에서 갑자기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배운 거 지금 쓴다고 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방탈출을 생각하시면 돼. 아, 힌트를 던졌네? 던졌을 땐 이런 거 생각해서 교집합해야지야.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보면요. 그 라인이 지금 270페이지거든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두근이 모두 양수래.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k의 범위 구하시오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그냥 툭 던진 부호밖에 없죠. 나머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k의 범위 구한다. 아? 두근의 부호에 대한 걸 던졌네? 생각하고 있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중근일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양수니까 더하면 양수야. 세 번째,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야. 세 개를 따진다고. 지금부터 한다. 그래서 판별식 한다. 저 짝수 공식 들어가요. 짝수 공식. B' 제곱 바로 푸는 거야. B'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요렇게 되면서 0보다 크고 나갔다야. 샥샥 계산해. 4K 마이너스 5. 큰 것보단 크고 자리야. 촉촉. 큰 것보단 크고요. 카메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작은 것보단 작다야. 너무 끝으로 왔는데 된장? 나 이렇게 몰라 했더니 이게 답이고요. 벽으로 붙어야겠다. 야! 다시 큰 것보단 크고요. 다시 인수분해 다시 쇽쇽쇽 해가지고요. 맞지? 인수분해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라고 쓰면 돼요. 글씨 좀 작게 쓰면 되는데 자꾸 성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이 양수래. 두근의 합 얼마냐 나경아 이 자리에서 두근의 합 불러봐봐. 2 K 플러스 1 그죠?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이 자리인데 이게 양수래. 그럼 일단 2를 날려버리시고 양쪽에 나누면 부동방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킵해놓으세요. 두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두근의 곱절이 얼마냐 동률아? 마이너스 2K 플러스 2 0보다 커야 돼. 2K를 넘겨. 2K가 6보다 작아야 되니 K는 3보단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나온 조건이 3개잖아요. 지붕이 3개인 것만 답이 될 수 있다. 지붕 2개도 안 돼. 문제 지워. 자리가 없어. 문제를 지우고 계산 문제 그림 그릴게요. 야, 첫 번째 큰 것보단 작은 것보다 작은 것보단 작고요. 큰 것보단 크다가 첫 번째 경우의 답이고 높이 항상 의식적으로 높게 그려. 마이너스 1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구나. 오른쪽. 그 다음에 3보단 작아야죠. 3보다 작아야 돼. 3보단 작아야 돼. 더 높게 그려. 지붕이 3개인 거 보지? 3개. 두 줄 안 돼. 하나, 둘, 셋. 얘네. 그래서 최종 답이 1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해 갔어요? 밑에 거 해보자. 니네가 해봐. 93-1. 잘 보면 이제는 또 어떤 걸 던지냐면 이제 근의 분리라는 이름인데 이름은 안 배울 거 학교에서.
근의 분리라는 이거 자체를 안 배울걸? 자체를 안 배우고 그냥 2차 방정식 배운 애들은 다 풀 수 있는 걸로 알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런 걸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거는 아니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로 알고 있어. 이 근의 분리라는 건데 아까는 근의 부호고 이 근의 분리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분리의 개념은 좀 이따 얘기하거든. 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잖아? 부호 말고 위치.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근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던지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난 뭘 따져야 되는 것인가? 부호가 아니야. 위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한 6개 들어야 되는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외워야지 이거를 무턱대고 각 경우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이해를 하면 외워지는 거야. 이 보통 이제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걸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두 근이 첫 번째 경우 해볼게. 첫 번째 예를 들면 위치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서 하는데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이렇게 던진 거야. 부호처럼.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때 K의 범위 구하시오. 이런 식이야.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던지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의 근이 2보다 크면 2의 오른쪽 편에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두 근이 이렇게 붙어도 중근이어도 두 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X축하고 근이 하나여도 중복된 두 개의 근이고 두 개에서 만나도 두 개의 근이니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일 수도 있겠다. 판별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요 가운데인데 꼭지점의 X좌표를 제가 축이라고 부르고요. 축은 식으로 굳이 나타내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b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얘기하는 거야. 그 꼭지점의 X좌표가 2보단 크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림이. 세 번째, 문제에서 2를 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를 넣었을 때의 y값의 부호를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해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근이 두 개야. 제가 그린 거 이거 X축입니다. X축이에요. X축입니다. X축은 식으로 Y는 0이야. 내가 2를 넣잖아? 그럼 그래프의 함수값이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서 나오는 Y값이 양수인 건 알 수 있지. 양수. 얘가 만약 그래프가 X축에 접하더라도 내가 2를 넣었을 때 만나는 값은 양수 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가?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부호 요렇게 3개를 구해서 지붕이 3개인 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줬더니 우리가 따질 건 뭐다? D 판별식 축 꼭지점의 X좌표 부호 뭐의 부호? 문제에서 준 숫자의 Y값의 부호 요 3개를 따져요. D축 부호라고 외우십니다. D축 부호 이렇게 외우는 거야. 만약에 두 번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줬어.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그냥 숫자 2는 상징적인 거야. 5로 나올 수도 있고 6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난 몰라. 그냥 쓴 거야.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그럼 니네가 그림을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게 그려서 보시면 되죠. 두 근이 2보다 작아? 그럼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지만 중근일 수도 있어. 두 근은.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따져?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개거나 중근일 수 있다. 두 번째, 축! 꼭지점의 X좌표는 확실히 2보다 왼쪽에 있네. 축의 위치가 2보다 작다. 세 번째, 부호요. 2를 넣었을 때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부호. 야, 여기 있네, 여기. 이게 X축보다 위니까 양수. 이거 3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 문제의 답. 이해하고 있지, 니네? 이제 좀 있으면 물어볼 거야. 다른 유형 수업에서 물어볼 거야. 이번엔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 그럼 그림을 그릴 때 두 근 사이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근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 2가 있대. 그럼 이 사이에 2가 정가운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알아 몰라? 몰라.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나오면 첫 번째 근은 두 개가 정확합니다. 중근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과 근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은 두 개다. 두 번째 축! 꼭지점의 X좌표이니 가운데 축이 2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건 안 따진다 그랬지 내가. 축은 안 따져요. 왜? 2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축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가 없어.
불확실한 건 안 따져. 세 번째, 부호 따질 건데 2를 넣었을 때 y값에 부호 볼 거야. 동률아 2를 넣으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y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다 2를 넣잖아요. 얘 세 명 중에 누구든 간에 내려오면 이 y부호가 x축보다 아래죠. 음수지. 여기다 2를 넣어도 x축보다 아래네 음수. 여기다 2를 넣어도 x축보다 아래니까 음수. 이해갔어? 그럼 얘는 이 두 개의 교집합이겠지. 교집합이란 말 안 쓸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붕이 두 개인 게 답이다. 그러면 이런 거야.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여기 한글 쓰는 게 힘드냐.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 이랬어. 그럼 이게 뭐냐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은 2보다 크대. 이해갔어? 이렇게 줬을 때 첫 번째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개가 확실하죠. 한 개는 여기고 한 개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두 개지. 중근일 수가 없죠.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나경아 알아 몰라? 위치 2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서 안 따져요. 세 번째 문제에서 준 숫자 몇 개입니까? 1과 2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 따져야 돼. F1 1의 부호 넣어봐. 그래프랑 만나는 점 나경아 양수야 음수야? 양수. 네 번째 2를 넣었을 때 부호야 동률아? 양수야 음수야? 음수. 하나 둘 셋 지붕이 세 개인 게 이 문제의 답이야. 문제에서 숫자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겹치는 지붕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야 다섯 번째 거 여기다 껴넣을게. 왜냐면 여기까지가 막 카메라 화면인 것 같은.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한 근은 야 문제 유형은 만들어내면 끝도 없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어요.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은 3과 4 사이에 있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계시고 나머지 한 근은 3과 4 사이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확실해. 축의 위치 나경아 알아 몰라? 몰라서 안 따져. 세 번째 1을 넣었을 때 보고 나경아 얼마냐? 양수. 2를 넣었을 때 보고 음수. 3을 넣었을 때 보고 음수. 4를 넣었을 때 양수. 그럼 몇 개를 따지겠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지붕이 5개인 것만 답이야. 이해갔어? 4개도 안 돼. 3개도 안 되고 5개 따지면 5개가 답이야. 이런 걸 다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근의 분리는 뭐야? 근의 위치가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조건에 따라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부르지만 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이 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면 우린 뭘 따지고? D, 축, 부호를 따지고 근의 부호에 대한 정보를 주면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거의 부호를 따진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지 풀지. 그치? 수학은 다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는 한 개만 잽싸게 풀고 끝낼게요. 왜냐면 이거 그럼 어떻게 푼다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한 개만 풀 건데 그 한 개가 네, 뭐 다 똑같은 건데 두 개 다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94-1만 풀게요. 94-1이란다. 94만 제가 풀게요. 94 풀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는 0이 두 분이 모두 1보다 클 때 a의 범위 구하시래.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알잖아 느낌. 아래로 볼록인데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네. a보다 크구나. 첫 번째 판별식 뭐 따져? 나경? 판별식 0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크거나 같죠? 등호가 붙을 수 있죠?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인 축의 위치가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죠? 세 번째 1을 넣었을 때 부호가 양수예요. 지금부터 해보는데 판별식 짝수 공식 쓸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인수분해 하시면서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라고 쓰는 게 첫 번째 경우의 답이야. 체크 잘해놔.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요. 여기 꼭지점의 x좌표 보고